세 번째 랩입니다. 지금 두 바퀴를 돌았고 두 바퀴 다 지금 이런 턱을 넘을 때 보면 이 차가 르노 클리오의 RS인데 이제 RS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차가 조금 더 튜닝된 건지 그냥 하체는 완전 돌덩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커브 구간을 도갖고선 속도를 못 내게 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워서 그런지.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세 바퀴째고 지금 바닥 노면 상태가 굉장히 비가 와서 젖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뭐 완전 이런 서킷 주행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자니까 완전 관광객 모드로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빨리 달릴 능력이 안 되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 렌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육을 봤는데 그 교육자가 이제 사고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약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철이 없는 사람이 되게 좀 까불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되게 깊은 코너고 게임 할 때 보면 시작하자마자 낮아빠지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해주고 나니까 되게 좀 생각보다 무섭고 장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두 바퀴 돌고 나서 느낀 거는 이게 완전히 관광 모드로 주행을 하면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속 그 미러를 관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자기보다 빠른 차가 오면 깜빡이를 비켜주는 게 중요하고, 비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미러만 보다가 이제 앞에 처박는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뒤에 차가 와서 저도 비켜주고 싶은데 여기 코너 깊어서 이럴 때는 너무 비켜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단 코너를 열심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켜주면 좋은데 저 차도 별로 갈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받을 때 보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너를 돌 때 이제 라인을 그리는데 지나치게 안쪽으로 돌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 오는 날은 왠지 모르는데 안쪽이 이제 되게 미끄럽다고 그런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연석을 타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강병희 레이서분이 설명할 때 보면 여기서 이제 70개의 코너가 있고 연석도 뭐 그 정도 있는데 밟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석들이 있는데, 일부의 연석은 여기 보면 굉장히 높은 연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석을 잘못하면은 이제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활용할 수 있는 연석들을 다 알고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차를 약간 아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뒷차를 일단 보내주고 저 차는 꽤 빨리 가는 차 같습니다.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비켜주기가 되게 쉽죠. 원래 풀악셀로 한 250 이상으로 달리는 구간인데 저 앞차도 보면 그렇게 빨리 가진 않아요. 꽤나 달리려는 차 같긴 한데, 여기 이제 얕은 코너가 하나 있고 여기를 지나면 우측 코너로 꽤 깊은 코너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세토 코르사 게임을 할 때 보면 맨날 처박는 위치고요. 생각보다 빨랐다. 지금 이제 60으로 돌고 있네요. 보통 선수들은 한 8, 90 정도로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 구간인데 구불구불한 코너인데 라인을 잘 만들면 거의 뭐 직선으로 그리면서 내려갈 수 있고요. 연석을 조금씩 타면서 내려가면서 쭉 거의 최고 페이스로 여기 구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저쪽 코너는 코너긴 한데 이제 차체 그립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많이 확보돼서 실제로 마른路面일 때는 뭐 한 250까지도 여기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영상에 완전히 6분대 기록을 찍는 차는 저기서 350까지 속도를 냅니다. 저는 뭐 한 100km 이내로 통과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저쪽에 코너가 꽤 깊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맨날 처박는 위치가 이 코너에서 맨날 처박죠.
지금 이런 데 보면 연석이 꽤나 높아서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DSC가 켜있는 상태고요. 렌트할 때 교육 받을 때 DSC를 끄지 말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끄면 이제 보험 처리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다 확인한다고 해요. 사고가 나면 끄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요.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사실 라인을 그렇게 예쁘게 타지 못했는데, 이 역시 초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말도 하면서 하고 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복잡할 거 없이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여기도 코너가 되게 깊어서 맨날 게임에서 사고 나는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직접 주행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이제 3번째 바퀴 돌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건 뭐냐면, 굉장히 고도차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고도차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도는 구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이 있다가 저쪽에 이제 왼쪽으로 깊은 코너가 있어서 게임에서 맨날 사고 나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저 직전에 풀브레이킹을 지금 좀 진입속도 빨랐는데, 제 기준에는, 제 실력에는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뒷바퀴가 떠서 차가 좀 날아갈 수 있어갖고 조심해야 돼요. 사실 초보자들은 그냥 진입 속도 자체를 그냥 느리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고잉 페스터님께서 무슨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약간 미리 너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조금 늦게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피칭 때문에 앞쪽 바퀴 그립이 좋아지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코너를 생각보다 더 빨리 돌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초보는 이제 사실 그런 거 체험할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되게 가파른 경사 구간, 여기가 아마 미르부르크에서 제일 가파른 경사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 길가에 내려가고 토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함부로 차 세우고 내리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멀미가 엄청 많이 납니다. 뒤에 빙택시가 있어서 비켜줄 거고요. 이렇게 비켜주면서 가면 되게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링택시인데, 물론 코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살벌하게 달리지 않는 것 같은 게, 이게 아마 바닥이 젖어서 그런 건데, 한번 따라가 보지만 직선거리입니다. 바로 페이스를 낮추고 저는 확실히 링택시가 빠르긴 하네. 바로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강병희 선수가 요거랑 똑같은 거, RSR에서 르노 클리오 RS, 아마 이 차랑 같은 차인데, 그거를 빌려갖고 주행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지금 방금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노면이 파여있고 차 한 대 들어가 있는데, 방금 난 사고가 났죠. 그 강병희 선수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M4 링택시를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강병희 선수는 역시 선수는 선수인 게, 트랙을 다 알고 있고, 막 각 코너와 연석 특징들도 알고 있고, 설명을 하면서도 되게 여유롭게 주행합니다. 역시 선수는 선수더라고요.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면이 지금 젖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훨씬 미끄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전까지는 이게 최대 정지 마찰이니까 모르는데,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운동 마찰 계수로 넘어가니까 그립이 그냥 완전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전엔 모르는데, 미끄러지면 뭐 그냥 제어를 못 하겠죠. 저기를 통과하면 그 유명한 이제 칼셀 구간이 있고, 거기서는 빨리 가는 차는 한 8, 90까지 가는데, 전 초보니까 60 정도로 맞춰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되게 이상한 그 행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제 빨리 돌다가 되게 멀미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빨리 돌다가 저기를 이제 실수를 벗어나게 되면 그냥 경사도가 달라서 바깥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저 카르셀 구간을 돌 때는
진짜 조기를 실수로 벗어나면 그냥 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보면 지금 고도 차이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고도 차이가 큽니다. 연석도 이런 데는 거의 뭐 약간 과장하면 무릎 높이고요. 뒤에 꽤 빠른 차가 오고 있어서 이제 비켜줄 예정인데 좀 비켜주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이 관광객 모드로 주행을 하면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지만 미러를 보면서 차들을 잘 양보하면서 통과시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빠른 차들은 다 알아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비킨다는 것과 내가 계속 미러를 보는 것만 잘 하면, 미러 너무 열심히 보다가는 앞에 쳐박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러를 열심히 보되 앞에는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러만 보다가 앞에 쳐박아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이런 데는 이제 관광객들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사고 다발 구간이라서. 특히 오늘 또 비 오니까 사실 저런 데서 축 치고 앉아있으면 사고를 아마 볼 것 같기도 하네요. 운전을 잘하는 이제 선수들은 피칭 같은 것까지 해서 앞뒤 그립이 바뀌는 것도 다 고려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왕초보니까 지금 라인도 못 그리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바로 앞에,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나지 않고 끝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설명도 교육을 받을 때도 그 사람들 이제 사고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재미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고가 나면 좀 골이 아프니까 수준에 맞게 안정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트랙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게임할 때 보면 이제 잘 안전하게 잘 돌아서 되게 기분 좋게 속도 내다가 쳐박는 위치들이 이제 이런 위치입니다. 거의 이제 후반부긴 한데, 두 번째 카르셀이고 여기는 조금 짧아요. 첫 바퀴보다는 조금 익숙해서 속도를 약간 내긴 했지만, 어쨌든 초보기 때문에 그냥 코너 진입은 속도 자체를 아예 줄이고 진입하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저 아우디 브릿지가 보이면은 한 랩이 끝난 거예요. 이번 랩도 사고 없이 잘 끝냈습니다. 자, 요거를 통과하면 이제 속도를 줄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3랩을 마쳤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유럽에서 사람들은 보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갖고서는 100발을 날리면서 주행을 하기도 하고, 다 이런 데 와서 뭐 꼭 뭐 이렇게 클리오 RS처럼 이렇게 좀 출력이 좋은 차만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 약간 과장하면 택배차 같은 것들도 들어와갖고서는 막 주행하고 합니다. 약간 웃자고 만든 영상 같긴 한데 버스도 와서 주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꼭 전문적인 레이서들만 와서 여길 즐기는 게 아니고, 그냥 관광객들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관광객 모드로 주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드 미러만 잘 보면서 빠른 차는 보내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만 운전하면, 뭐 지금 느낌은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뭐 100바퀴 돌아도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자기 페이스를 모르고선 주행을 무리하게 리미트를 느끼려고 하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사고가 나겠죠. 저 같은 이제 초심자는. 근데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사고를 날 건덕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차이는 직접 즐기는 문화가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은 익숙한데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거 보는 거는 익숙하지만 야구를 실제로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선진국은 스포츠를 보는 사람도 많지만 직접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처럼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록 동네 축구 수준의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축구를 직접 즐기는 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터스포츠도 정말 초매니아들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가서 그냥 이렇게 한번 나도 내 수준에 맞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업체에 컨택을 하시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가워요. 왜냐하면 멀리 동양에서 온 것 같고 말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비록 초보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를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는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 시골 마을 뉘르브루크린에 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